살로만 뉴스 첫 번째 테마는 J리그 팀별 동아시안컵 차출 현황을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승무패 38회차에 들어온 J리그 팀들 중에서 가장 많은 선수가 차출된 팀은 요코마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J리그 선두를 달리고 있는 요코마리가 무려 7명이나 차출이 되면서 동아시안컵에 따른 체력 소모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산프 1호가 6명이나 차출이 됐는데 아무래도 현재 일본 대표팀을 이끌고 있는 이 모리야스 감독이 과거 산프 1호를 이끌었던 전적이 있기 때문에 친정팀의 선수들을 굉장히 많이 선발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산프 1호 선수들이 6명이나 차출이 됐다는 것을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코마리와 산프 1호 같은 경우에는 각각 가시마와 도쿄와 승무패 38회차에서 홈경기 맞대결을 치르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러운 체력 소모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요코마리 같은 경우에는 7명이나 차출이 됐는데 J리그 2위를 달리고 있는 가시마 엔틀러스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이번 동아시안컵에 한 명도 발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요코마리보다 가시마 쪽이 유리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밖에도 가와사키가 3명, 쇼난이 의외로 3명이나 차출이 되면서 체력 소모가 조금은 있을 수 있는 쇼난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나고야, 가시와가 2명, 우라와 레즈와 사간도스가 각각 1명이 차출이 되면서 동아시안컵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 동아시안컵 휴식기에 파리 생제르맹과 친선전을 치른 일본 J리그 팀들이 있는데 우라와 레즈와 가와사키가 친선전을 치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본 대표팀 같은 경우에는 수요일 저녁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대표팀과 동아시안컵 사실상의 결승전을 치르기 때문에 이 경기에서 어떤 선수들이 얼마만큼 출전 시간을 소화를 하고 또 부상자가 발생을 하는지 변수를 체크하는 것이 이번 승무패 38회차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대한민국 대표팀 역시 어떤 선수들이 출전 시간을 얼마만큼 가져가고 또 부상 변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K리그 선수들 역시 면밀하게 살펴보실 것을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명단을 살펴드리면 일본 대표팀 같은 경우에는 골키퍼가 3명이 차출이 되어 있습니다. 산프 1호의 주전 골키퍼인 오사코 선수가 차출이 되어 있고 우라 레즈에서는 백업으로 밀려있는 스즈키 지온이라는 골키퍼가 차출이 됐습니다. 또한 쇼난의 주전 골키퍼를 맡고 있는 타니 코세이 선수 역시 이번 동아시안컵에 차출이 되어 있습니다. 수비 쪽에서는 쇼난의 스기오카, 나고야의 나카타니, 요코마리의 이와타, 산프 1호의 아라키, 요코마리의 코이케 류타, 가시와의 오미나미 타쿠마, 가와사키의 주장인 타니구치 쇼고, 또 다른 가와사키의 수비수인 야마네 미키, 요코마리의 하타나카 신노스케, 산프 1호의 사사키 쇼가 수비진을 꾸리고 있습니다. 미드필더 같은 경우에는 가와사키의 와키자카 선수를 비롯해서 요코마리의 미즈누마 코타, 산프 1호의 노츠다 카쿠토, 비셀고베에서 도중에 우에스카 스페인 2부 리그로 이적이 된 하시모토 겐토 선수, 그리고 산프 1호의 플레이메이커인 모리시마, 요코마리의 수비형 미드필더인 후지타가 중원을 꾸리고 있는 일본 대표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격진에서는 요코마리의 미야이치 료, 나고야의 소마 유키, 요코마리의 니시무라 타쿠마, 쇼난의 에이스 마치노 슈토, 사간도스의 이와사키 유토, 산프 1호의 무서운 신예 선수인 미츠타 마코토 선수,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시와 레이솔의 젊은 공격수인 호소야 마오가 공격진을 꾸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승무패 38회차를 앞두고 어떤 팀에서 얼마만큼 많은 선수들이 차출이 됐고 또 어떤 선수가 집중적으로 출전 시간을 소화를 했는지 또 부상자는 발생을 하지 않았는지 이러한 부분을 구독자 여러분들이 면밀하게 체크를 하시는 것이 분석에 있어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승무패 38회차 살로몬 뉴스 두 번째 테마는 K리그 팀들의 동아시안컵 차출 현황을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승무패 38회차에 들어온 K리그 팀들 중에서 가장 많은 선수가 차출된 팀은 전북현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6명의 선수가 차출이 된 전북이고 이 김천상무와 FC서울이 각각 5명으로 상당히 많은 차출이 됐기 때문에 김천상무와 FC서울의 체력 여부도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승무패 38회차에서 전북 같은 경우에는 제주와 홈 경기를 치르게 되고 김천상무는 수원 삼성 원정을 떠났는데 수원 삼성 같은 경우에는 한 명도 차출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분에 있어서 김천상무보다는 확실히 나은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5명이나 차출이 된 FC서울 역시 포항 원정을 떠났는데 포항 같은 경우에는 고영준 선수 1명만 차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홈팀 포항이 FC서울보다 압도적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울산 현대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2명밖에 차출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영권 선수가 도중에 부상을 당하면서 소집 해제가 됐고 김태환 같은 풀백 자원들은 이미 부상으로 이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현우 골키퍼와 공격수 엄원상 선수만 차출이 되어 있는 울산 현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밖에 제주, 대구, 수원FC, 강원, 포항이 각각 1명씩 차출이 되면서 동아시안컵 대표팀을 꾸리고 있고 참고적으로 2부 리그에서는 이랜드에서 1명, 대전에서 1명이 차출이 되어 있습니다. 수비수 이재익과 조유민이 2부 리그에서 발탁이 됐고 이번 승무패 38회차에 들어온 팀들 중에서 한 명도 발탁이 되지 않은 팀 같은 경우에는 성남, 인천, 수원, 삼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성남이랑 인천 같은 경우에는 승무패 38회차에서 맞대결을 치르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100% 상태로 맞대결을 펼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번 동아시안컵 명단에서 도중에 소집 해제가 된 선수들이 있는데 FC서울의 황인범 선수가 그리스 1등 팀인 올림피아코스 이적이 임박이 돼서 이적 문제로 인해서 도중에 소집 해제가 됐습니다. 또한 김영권 선수가 부상으로 소집 해제가 됐고 FC서울의 수비수 이상민 선수 역시 코로나19 여파로 도중에 소집 해제가 됐기 때문에 확실히 FC서울 쪽이 동아시안컵 차출에 따른 체력 소모가 굉장히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대부분 동아시안컵에 젊은 자원들이 많이 차출이 되어 있는데 이 젊은 자원들은 한번 국가대표팀에 승선을 하고 나서 기량이 급상승하는 면이 있습니다. 특히 FC서울의 강성진 같은 선수들은 데뷔골까지 기록을 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제 아무리 FC서울이 많은 선수들이 차출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동아시안컵에서 특히 수요일에 펼쳐지는 일본과의 한일전 결승전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면 이 체력 소모 문제보다는 A매치에서의 상승세를 K리그에서도 이어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번 동아시안컵에서 어떤 선수가 맹활약을 했는지도 면밀하게 파악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상세한 명단을 살펴드리면 골키퍼 같은 경우에는 전북현대의 송범근을 비롯해서 제주의 김동준, 울산의 조현우 선수가 지키고 있고 수비진에는 전북현대의 김문환을 비롯해서 대전의 조유민, 서울의 윤종규, 김천의 김주성, 대구의 홍철, 이랜드의 이재익, 감바오사카의 권경원, 김천상무의 박지수, 전북현대의 김진수 이 선수들이 동아시안컵 수비진을 꾸리고 있습니다. 미들진에서는 백승호 선수와 김진규 선수가 전북현대 소속이고 이영재 선수가 김천상무, 고영준이 포항, 이기혁이 수원FC, 김동현이 강원FC 소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격진에는 FC서울의 강성진, 전북의 송민규, 김천의 조규성, 김천의 권창훈, 울산의 엄원상, 서울의 나상우와 조영욱이 포진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공격 쪽에서도 FC서울 선수들의 활약이 두드러지고 있는 이번 동아시안컵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선수들이 오늘 수요일에 펼쳐지는 한일전에서 맹활약을 하고 돌아온다면 승무패 38회차에서 포항 원정을 떠나는 FC서울의 공격진이 화력을 뿜어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승무패 38회차를 앞두고 풋볼살롱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도 수요일 저녁 7시 20분에 펼쳐지는 동아시안컵 사실상의 결승전인 한일전을 면밀하게 살펴보시는 것이 이번 승무패 38회차에 들어온 일본 제1리그 경기뿐만 아니라 K리그 경기 분석에 있어서도 상당히 유의미한 분석 재료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풋볼살롱 역시 이번 한일전은 승무패 38회차 분석의 일환으로 조금은 면밀하게 시청을 할 예정입니다. 네, 이것으로 승무패 38회차에 들어온 일본 제1리그, 한국 K리그 팀별 동아시안컵 차출 현황을 상세하게 전해드렸습니다. 저는 다가오는 금요일에 현미경 분석을 통해서 최종픽과 함께 다양한 전술 분석을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분석 콘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